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0월 2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정치논 편곡줄 하나 골랐습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인도한테 상당히 유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를 압박하는 형국인데 압박하는 모습, 방식도 상당히 좀 흥미롭고, 또 압박하는 이유, 미국의 입장과 인도의 입장이 극명히 드러난다. 왜냐?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싸움이기 때문에 양쪽 간에 본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있다. 우리 정치, 왜 미국과 우리는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정치에 미국이 관여하는 방식에 대한 시사점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이아몬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렇게 지금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가능성이 커요. 예. 뭐, 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자, 일본, 뭐, 같은 사실을 가지고 다른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러시아판 블러드 다이아몬드, 즉,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나쁜 일에 쓴다라는 뜻입니다. 블러드라는 것이. 예. 자, G7이 푸틴의 숨은 돈줄 막는다. 이 한국일보 5월달 기사인데 그때부터 났어요. 예. 자, 뭐냐면은 러시아가 세계 제1의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국입니다. 예. 물량 기준으로는 3분의 1 정도 돼요. 시베리아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도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이미 제재 조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완전히 마지막에 이제 다 가공된 다이아몬드에 메이드 인 러시아로 찍힌 것만 제재 조치했는데, 그거는 적고 사실은 대부분의 물량이 다르게 유통돼서 다른 데서 지금 가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놓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잡겠다. 여기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여기서 인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 세계 다이아몬드에 가공, 가공이죠. 이렇게 깎고 이렇게 예쁘게 이제 만드는 거. 그거에 지금 제가 잠깐 찾아본 것만 하더라도 80%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90%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럼 다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광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가 중간상을 거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보석상으로 가기 전에 전부 다 인도에 와서 인도의 노동자들이 그걸 좀 다 가공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5조 원어치, 1년에 5조 원 되는 다이아몬드의 대부분도 인도로 가서 메이드 인 인디아가 찍힌 다음에 또 어디로 팔려가서 또 뭐 재차 가공이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인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기사에서도 그때는 이걸 예측하지는 못했겠죠. 그렇지만 비즈니스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려줘요. 러시아 수출을 정말 못하게 하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예. 그러면 인도도 크게 타격을 입는다. 예. 여기서 부가가치를 많이 붙여서 팔 거거든요, 인도는. 자,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 오늘 이야기에. 자, 이게 이제 프랑스 24에서 이걸 잘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 내용만 소개를 시켜드려보면은, 자, 이거는 기사가 언제 나온 거냐? 9월 27일이니까 며칠 안 됐어요.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요걸 이제 실행에 옮길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은 벨기에 때문에 강하게 이것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 벨기에에 있는 안트워프라는 곳이 전 세계 다이아몬드 거래량의 뭐 한 50% 이상 정도가 도매에 거래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시장이 있는 곳이에요. 즉 세계 여러 광산에서 러시아 거 포함해서 원석이나 뭐 초기 가공된 이런 다이아몬드가 상당 부분 많이 벨기에로 가고, 벨기에에서 거래가 돼서 그 다음 그걸 산 사람들이, 우리 뭐 경매시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이 다시 인도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손바뀜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러시아 물건을 골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각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뭐 메이드 인 인디아로 팔렸다가 마지막에 반지가 만들어지거나 하면 또 다른 데가 또 붙어서 제조국으로 또 그 해당 국가가 붙여서 나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면밀히 추적할 수 있는, 즉 이 말은 벨기에가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사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강하게 안 했는데 지금 강하게 할 준비를 마쳤다는 이야기예요. 요 타이밍에 9월 말에 러시아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러시아는 5조 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국영기업체예요. 지분의 3분의 1을 여기 알로사라는 기업인데 3분의 1을 러시아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즉 이거는 회사의 매출이 없어지면은 정부가 지탱해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대혼란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뭐 가스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이런 으로 다 제재를 받지만 그들 품목들은 이런 생필품들은 시장이 지금 5조 원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왜 벨기에도 유럽의 나라들도 불편해하는 뭘 하려면 되게 꼼꼼하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 5조짜리밖에 안 되는 걸 5조 원입니다. 5조짜리밖에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느냐? 목표는 러시아가 아니다 했습니다. 예. 목표는 인도다. 예. 볼게요. 자, 계속 내용을 보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는 80% 다른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90%가 전 세계 우리 여러분 뭐 결혼 반지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는 전부 다 여기서 가공됐다고 보시면 돼요. 인도의 수라트라는 지역에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고용을 창출하고 있느냐? 150만 명이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고 이 사업의 비즈니스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30빌리언이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환율 아마 40조 원 정도 돼요. 네. 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자, 이러면 아까 러시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이건 150만 명의 사람이 이게 묶여 있어요. 알로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까 위키피디아 찾아보니까 뭐 3만 명? 4만 명?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관리하고. 자, 그러면 러시아 물량 전 세계 물량의 3분의 1이 줄어들었다. 누가 더 타격을 많이 받겠습니까? 인도의 이 지역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타격은 러시아보다 인도가 훨씬 크다. 네, 근데 말은 러시아 핑계를 대고 있다. 네, 러시아는 뭐 제가 봐서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 자, 그래서 몰래 직거래를 하더라도 그걸 추적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압박으로 보여요. 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상당히 불편해요. 이게 손이 처음에 광산에서 캐가지고 마지막 제품이 나올 때까지 그 가운데 가공 단계 포함해서 많게는 10번에서 많게는 20번에서 30번까지 손바꿈이 있어요. 그 추적해서까지 결국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금 뿔이 났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인도 지도고 빨간 동그라미가 수라트 지역이고 이 근처에 150만 명이 고용을 하고 있고 다이아몬드 세공으로 우리 뭐 종로 5가 같은 그런 데 모양이죠. 나라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거기에 40조 원이라는 큰 비즈니스가 돌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이 포함된 지역은 빨간 점선 테두리, 빨간 테두리 보이시죠? 거기는 구자라트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수라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구자라트 지역이 왜 중요하냐? 여기는 지금의 인도 총리인 모디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14년간 총리를 한 곳이에요. 최장기 총리였대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우리말로 하면 도지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판으로 성공적인 경제 발전,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걸 바탕으로 인도 총리까지 됐어요. 높은 인기도를 유지하면서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의 핵심이 수라트예요. 거기를 건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모디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자, 현재 14대 총리고 2014년부터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고 구자라트 총리를 하고 있었죠. 저도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는 상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3등, 세 번째, 네 번째 하위 계층의 출신이에요. 카스트 기제도로. 거기서 총리가 된 것 대단하죠. 예. 자, 그러면 좀 이따 다룰 다른 내용과 합쳐져서 이것은 모디를 한테 타격을 주려는 거다. 예. 그 정치적 기반을 흔들고 캐나다에서 발생한 시크교도
인도 내 독립주의자들이죠. 펀잡 지역에 그 지도자급이 하나 살해된 사건에 있어서 근데 국적은 캐나다인입니다. 캐나다 이민을 갔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관여했다고 관여한 것 같다. 그게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캐나다 총리가 이야기를 했고 미국이 거들고 나서고 있어요. 이것과 이것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정치적인 거고 이거는 뒤로 경제적인 흔들리기죠. 그의 정치적 기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작전을 다 쓰고 있어요. 예, 상당히 유감이다. 모디한테 미국이 지금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자면은 이거예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강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브릭스에 강력하게 참여하고 있고 브릭스가 내건 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카타르하고 뭐 가스 거래인지 석유 거래를 했는데 루피로 했죠. 달러로 안 하고 달러를 안 거치하고 자기네 돈으로 했어요.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G20의 의장국이 인도였고 인도에서 했죠. 그 과정에서 여러모로 미국을 불쾌하게 하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어 왔지만 인도의 속마음이 뭐 과연 그럴까? 뭐 중국하고 다툼도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예. 그래서 좀 뭐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양이다 정도로만 느껴왔었는데 이번 사안을에서 미국이 지금 모디를 직접 공격하는 거 신랄하게 봤을 때 인도의 선택이 러중과 많이 가까워지고 미국과는 소원해졌다. 그것은 뭐 개인의 선호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다극화라는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됐고 쉽게 이야기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많이 떠올라왔고 미국이 없이도 그들과의 거래에서 덕을 볼 수 있는 게 더 많다. 서로 궁합이 맞는다. 예.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얘들과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원칙에 대한 부분도 맞는 것 같아. 예. 미국이 너희들이 말하는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봤을 때 그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난 그냥 비판은 안 하는데 난 마음에는 안 들어. 왜냐? 그 규칙이 전 세계적으로 공히 인정을 받으려면은 모든 법이 그렇듯이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뢰성을 좀 잃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미국하고 강력한 협력 관계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내정에 간섭하면은 그거는 앞으로 세상에 지금 흐름과 맞지 않고 인도의 정책과도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다극화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발전과 이해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나라랑 손을 잡는 거예요.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게 자꾸 적어진 거죠. 중국, 러시아에 이어서 인도까지 배척하고 있다. 즉 그 셋을 모이게 하고 있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지게 한 것만 해도 큰 패착인데 인도까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더 친하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미국이 상당히 좀 예민해져서 평정심을 잃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자, 이건 제가 엊그젠가 썼던 슬라이드인데 이게 하딥 싱 니자르라는 사람이고 캐나다인입니다. 그렇지만 인도에서 이민을 왔고 펀잡 지방이고 시크 교도고 분리주의자고 지도자급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뭐 임시정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총을 맞고 죽습니다. 7월 18일 날. 근데 지금 이슈는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2달이 넘어서. 예, 묘하죠? 왜 이런가? 예, 2달 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이 쉽게 이야기해서. 예, 2달 전 상황 같았으면은 뭐 인도가 우리 쪽에 하고 대우를 맞춰줄 수 있으면 얼굴 체면을 지키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브릭스가 있었고 G20이 있었죠. 그 과정에 인도가 여러 가지 행보를 보였고 거기에 미국이 실망했다. 화가 났다. 그래서 뒤늦게 이걸 터뜨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시간적 흐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걸 건드린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으면 모디한테 더 타격을 줄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두 가지 사안만 가지고는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시동을 걸고 다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은 벌떼처럼 나서고 있거든요.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보면은 자 이거 보면은 3일 전에, 2일 전에, 3일 전에, 하루 전에 이게 집중적으로 나고 있어요. 미국 언론 CNN 그리고 아랍 쪽에서 나고 영국 쪽에서 나고 다 내용은 뭐냐? 전 세계 시크 교도들이 난리가 났다. 예, 그리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이게 이제 인도 외교부 장관을 만나면서 그 문제를 꺼냈다 말을. 예, 협조해라. 예, 자 인도가 발뺌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해놓고 저는 개연성은 많다고 봅니다. 인도가 했을 개연성은 예, 증거는 없죠 아직까지. 자 그래서 압박하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자 이게 모디를 겨냥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이거 보십시오. 한참 나와요. 근데 다 이게 지금 며칠 한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시작된 거예요. 사건이 2달 전에 벌어졌는데 저는 이것을 인도 방송을 보고 개강된 인도 방송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게 한 일주일 채 안 됐습니다. 예, 7월 달에 발생한 일인데 예. 자, 왜 트리도가 인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인도란 말을 들이밀었느냐. 예. 자, 미국 그들은 이제 파이브 아이즈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나라죠. 미국과 뭔가를 받았다는 거 확신이 아무리 있더라도 이것은 증거를 스스로 포착할 때까지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인도 관련성을 꺼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이고 미국이 관여 없이는 캐나다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얘가 범인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공격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이다. 우리는 확정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네. 자, 그 중에 한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영국 거죠. The Economist인데 이 제목을 제가 번역을 해보면 자극적이에요. 상당히 얘기했어. 이렇게 적어놨죠. 인도가 살인을 지시했다면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소제목 작은 글씨로 된 거는 더더욱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서방이 너무 오랫동안 인도 정부의 남용을 묵인해왔다. 네. 이거 너무 속내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각도에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드는 각도는 여태까지 좀 시원찮은 친구였지만 이상한 짓 많이 했지만 우리의 도움이 되니까 나 봐줬다. 이제는 우리한테 적이 됐으니까 안 봐줄란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단단히 아까 다이아몬드과 합쳐서 한다. 그리고 더 나올 것 같다. 인도가 항복하지 않으면, 모디 총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너를 권좌에서 밀어낼 수 있게 세계 여론과 너희 인도 내부 여론을 내가 흔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모디 정부를 흔들어서 국내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 즉 시크 교도 살인 사건을 가지고서는 전 세계 여론에서 모디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 살인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테러 조직화 시키는 거죠. 인도 정부를, 모디를 테러의 수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고, 이 세계 여론전에서는 국내에서는 경제적으로 흔들겠다. 그의 정치적 고향에서. 그런데 이 두 가지 정도 갖고 충분하겠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즉 이것은 CIA 등 미국 첩보기관이 워게임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 하는데 이것도 다른 사안들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라는 선전포고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즉 이 정도는 해서 모디가 마음을 돌리면 이 정도에서 끝이고 유야무야로 여기서 더 버티면 더 한 걸 깔 수 있다. 네, 이거 미국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시나리오 정도는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디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심각한 도전이에요, 이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디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굴복을 하든지 아니면 그 타격을 받아내면서 버티기 위해서는 한번 이걸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다. 미국이 언젠가는 한번 이럴 거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적으로 생각하는 러시아와 중국과 가깝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지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들한테 약간 찝찝한거리인 국경 문제 같은 거를 해소할 움직임이 지금 보여요. 그 말은 즉 본격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자, 미국이 또 그 타이밍을 봤기 때문에 자르고 들어갈 거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싸움처럼 된 거죠. 예. 지거나 이기는 과정을 빨리 하거나.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승부처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를 정리하지 않고 중국과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있고 동시에 악화된 상황에 인도까지 포함이 된다. 이거는 과하다. 그래서 평정심을 좀 잃은 부분이 있다. 그만큼 미국이 예민해져 있고 타격이 크다. 인도가 돌아서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디는 지금 보면은 이게 모닝 컨설터거든요. 9월 28일자가 가장 최신 거더라고요. 전 세계 뭐 20개, 21개, 22개 요 나라 지도자들을 이들 국가 지도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지지도를. 모디는 제가 이것을 본 이래로 한 1년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본 이래로 계속 1등이었습니다. 전기간. 엄청난 지지율이죠. 78%네요. 78%, 80%. 한 나라의 지도자의 지지율이 저만큼 나올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약간 비현실적인 지지율이라고 봐줘요. 예. 자, 이런 모디를 흔들겠다. 이거는 모디의 자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만치는 않을 거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 지금 도전을 했다. 이 정도 건드렸으면은, 상당히 큰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수습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도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확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언론 보도들 내가 출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자, 이거 보면은 이게 최신 건데, 우리 윤석열은 지금 제일 밑에서 하나 위에요. 20% 지지율이에요. 예. 자,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또한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제가 쭉 지켜와 봤는데 순위는 항상 조 근처였어요. 지지율도 저 정도고 가끔 꼴찌도 하고 요런 상황이죠. 예. 자, 요건 알자지라 방송이고 이거는 중동 쪽에 있는 언론이죠. 이 내용에 보면은 이게 이제 블링컨이잖아. 오른쪽이 블링컨이고 왼쪽은 인도 외교장관이에요. 그때 아마 유엔에서 지금 유엔 총회에 이 사람이 가서 연설을 했는데 아까 인도의 입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세상은 다원화되고 중국은 많이 커서 그 다원화된 중심지의 하나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춘 나라가 됐다. 우리가 비즈니스 할 것도 많다. 예, 러시아와 우리는 오랜 친구다. 서로 신뢰관계가 있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도 그 중에 하나로 너희가 일극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 중에 한 극으로서의 위치를 인식해야 된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서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예. 그래서 지금 싸움 제대로 붙은 거죠. 말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했어요. 인도를 뭐랄까 약간 동생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블링컨이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뭐라고 했느냐. 시크교도 캐나다인 살인사건엔 조사에 협조해야 된다. 인도는. 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거 두 나라 관계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거고 오늘 제가 드리는 두 나라 간의 관계에 대한 느낌도 이런 기사에 또 바탕을 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정부가 상대방 나라가 마음에 안 들 때 그 정부를 흔드는 방법이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또 인도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드럽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러시아나 그 외에 중국, 북한, 그 다음은 마음에 안 드는 소국들은 훨씬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인도는, 그들보다는 훨씬 크죠.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부드럽게 강한 압박을 넣는 거예요. 사실 내용은 엄청나게 좀 싸움이죠.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한테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이거 어디서 낯익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뤘던 내용인데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 제 생각도 이랬습니다. 미국이 관여했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때 이걸 보신 분들은 안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예. 자, 작년 8월에 초에인가 그렇죠. 펠로시가 안 만났어요. 펠로시가 왔는데 안 만나줬죠. 그때는 대북관계 유화책, 즉 문재인 정부의 산 거를 너희가 이어받아라. 미국은 트럼프가 미웠지만 바이든이 트럼프가 약속한, 북한과 약속한 것을 우리는 지키겠다. 그 입장이었어요. 종전선언. 그런데 할 마음도 있었고 준비도 했었고 하나의 옵션으로서.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나는 그거 절대 그렇게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펠로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안 만난 거 아니에요. 강력한 거부의 행태를 보인 거죠. 그리고 외교부 장관을 중국으로 보냈죠. 갑작스럽게. 예, 요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겠죠. 지금 미국이 인도의 모디한테 느끼는 그런 유사한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일들이 터지는지 보십시오. 당장 8월 8일에 연세대학교에서 한동훈 처가 의대 논문 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담대한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과 한국 우리 대통령실 간의 격투가 벌어졌다고 봐야 되겠어요.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금 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밖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이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잘 아마 기억하실 건 이거죠.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죠. 숙명여대 석사, 국민대학교 박사 난리 났었죠. 교직원들, 죄송합니다. 교수들, 그리고 졸업생들. 자, 그래 놓고 국민대학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야무야 덮었죠. 특별한 이유 없이. 저는 이게 지금 미국이 모디한테 하는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누군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누구 하나 설명을 하지 않아. 이건 맥락이 같거든요. 그때 펠로시가 왔고 우리는 윤석열은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고 미국의 정책에 반대했어요. 네. 미국은 군기를 잡으려고 했고 그리고 항복선언을 하고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죠. 담대한 구상에 합의를 해주니까 이 일들이 사그러졌어요. 한동훈 건과 김건희 건이.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우연의 일치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인도에서 하는 패턴과 같아요. 인도가 여기서 주고 들어가면은 시커교도 살인사건, 다이아몬드 건 사그러들겠죠. 추가로 더 나올 것도 없고. 즉 이걸 보면은 이걸 이런 시각에서 보고 이런 시나리오로 해석을 한다면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요 우리한테. 즉 미국이 나서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핵심 인사는 김건희와 한동훈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고요. 예. 이 정도까지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면 더 꺼낼 수도 있다. 그래서 너를 흔들 수 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상당히 어렵게 할 수 있다. 예. 이런 그림으로 시나리오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